민주노총이 판을 걷어차면서 결과적으로 22년 만에 노사정 완전체 합의를 끌어내려던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정부가 네. 이번 대타협을 위해서 참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김명한 위원장하고도 따로 만나기도 했고 그럼에도 물거품이 됐어요. 네, 22년 만에 극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원래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IMF 때 이 사회적 합의가 한번 있었고 그 뒤로 노사정 대화트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게 이르렀습니다. 노동계가 정부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후 장외투쟁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원포인트,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인 이런 대화를 총리에게 제안을 하게 됐고 양대 노총이 들어가게 된 이 완전체 합의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 내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결국 이르렀고요. 결국에 이 마지막 기대였던 어제 투표까지 결렬이 되면서 이 민주노총은 다시 장외투쟁의 길을 걷게 된 걸로 보입니다. 또 노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기대감이 컸는데 앞서 박연신 기자한테도 물었지만 이거 노사정 합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단정적인 표현 하지는 않는데 정부나 이 정치권 경선의 측 분위기를 보면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없이 그대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조합원이 100만 명인 제1노총인데요. 민주노총이 없더라도 노사정 합의 자체가 효력을 낼 수는 있는데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화두도 사실 민노총에서 먼저 던졌을 만큼 그간 민노총의 목소리가 매우 컸거든요. 네. 그런데 현 정권 내에서는 이제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1노총이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이게 제1노총 자격이 없다라는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정 합의, 뭐 다른 합의, 뭐 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는 민노총 바라기 이런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렸고, 뭐 결국에는 이제 한국 노총과 손잡고 노사 협력을 가지 않을까, 일종의 이제 뭐 꿍 대신 닭과 같은 그런 어떤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절실하긴 한데 합의를 하더라도 대표성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